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09% 조정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종가는 2.16% 상승인데 장중에 5.47%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이제 코스닥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날 요렇게 양봉이 형성이 된다면 단기 바닥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방송에서. 그리고 다행히 급등이 나오면서 양봉 마감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날 8%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워낙 최근 시장이 급등 후에 폭락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좀 뭐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종목들을 홀딩하기에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날 오히려 저는 매수를 많이 했어요, 종목들을. 그, 추세가 좀 많이 이어졌죠. 저도 요날까지 한 500포인트까지는 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다가 이날 시장 흐름을 보니 하루 정도 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한 525피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날까지도 상승을 저도 예상을 한 거고요. 홀딩을 했습니다. 저희 리딩방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좀 예측이 잘 맞아들어서 오늘까지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저의 전략은 오늘 상승이 얼만큼 나오든 간에 종목들을 대부분 정리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뭐 장 초반, 시작 초반에는 또 개인만 매수 들어오고 외인기관 양매도가 잡히면서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걸로 보여졌는데, 장중에 갑자기 개인의 매수세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거기다가 코로나 관련주들을 비롯한 뭐 제약바이오 섹터로 돈이 정말 거의 몰빵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시장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장중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질질 뭐 기고 있는데, 코스닥만 돈이 몰빵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좀 현상이 있었고, 장중에 물론 상승이 나오면서 저희도 수익을 많이 냈고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간 과열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3일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뭐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물론 더 한 여기까지 550p, 여기 540p 잘하면, 거기다가 뭐 미국의 경기부양책 2조 달러짜리도 통과가 됐죠. 유일하게 걱정하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도 이게 리스크가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부결되면은, 또 한 번 부결되면 또 많이 오른 상태에서 폭락을 맞을 수 있잖아요. 이제 통과될 것임에 상당히 높게 확신은 했지만 시장도 많이 올랐고 불안 요소도 있으니 오늘 정리를 좀, 저희 같은 경우는 6종목을 다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장 들어가서 시장이 많이 밀렸죠. 그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다 되어졌고, 일단은 내일 하루 정도 더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일 코스닥이 하루 정도 더 오른다면 코스피는 어찌됐건 이제 양 시장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코스피는 음봉 떨어진 반면 코스닥으로 돈이 몰빵이 되었죠. 그러면은 내일 하루 더 코스피가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든 시속 게임이 되는 부분이니까 코스피가 하루는 또 요런 식으로 뭐 반등이 잘 나오고 코스닥은 쉬고 요렇게 키 맞추기가 되어지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한 1800 정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항 구간으로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저항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더 오르고 한 번 더 트라이하고 조정이 나오든 내일 바로 조정이 나오든 아마 요 정도 라인에서는 좀 맞고, 저항을 맞고 조정 후에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꼭 외인이 잡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구간에서 투맥 정점인 구간에서 양봉 쭉 뽑아내면서 거래 터지고 외국인 뭐 기관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모습, 뭐 이거를 전형적인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은 개인이 잡고, 개인이 잡든 기관이 잡든 시장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심리에 의해서 바닥이 잡히든, 외국인들은 오히려 바닥이 잡힌 걸 확인되고 나서 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제 경험상에는 많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굳이 뭐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 지고 돈 써가면서 바닥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많이 들어와요.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앞으로 돌아가는 세계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건 하나 남은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거의 다 썼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른 잇따른 부양책에 우리의 눈에 좀 가려져 있는 문제점들, 산적해 있는 좀 문제점들이 결국은 터져버리게 될 수 있겠죠. 특히나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여행, 뭐 레저, 에너지 산업들의 부도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버티던 한계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이 일어날 수 있죠. 거기다가 유가가 이 상태로 또 마찬가지로 장기화되고, 저유가 상태가 장기화되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의 부도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리스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차트로 우리가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눈에 확인이 될 때 진정한 시장의 바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시장을 폭락시킬 만한 뭐 이제 수급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뭐 악재는 사라진 상태라고 당분간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때처럼 7, 8% 떨어지고 10% 폭락 나오고 이런 모습은 당분간 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옆으로 기어가든 조정을 조금 받고 돌리든 간에 조정을 뺐다가 돌아나가는 흐름으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이 오늘도 너무 길었네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뭐 장중에 갑자기 코로나 관련주들, 거기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거의 뭐 돈이 몰빵이 되는 흐름이 나왔죠. 다른 섹터들은 철저하게 제외가 되면서 코로나에 콧자만 붙으면 전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오늘 뭐 진닥키트는 뭐 당연히 계속 강했고요. 대장이었던 시젠이 오늘 2연상 가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EDGC가 상한가를 먼저 닫았어요 오늘은. 그러면서 대장 역할을 했고, 시젠은 거래대금이 1조 1,500억이 나왔습니다. 대장 완전히 정말 국민주라고 불리워지고, 저는 두 번째 상한가부터는 거래를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상따 시젠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상따해서 오늘 시젠이랑 EDGC를 어제 상따를 해서 오늘 수익을 좀 많이 냈고요. 오늘은 좀 매매를 좀 자제했어요.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뭐 내일까지도 흐름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아무튼 지금 굉장히 핫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뭐 중에 이제 치료제 쪽 오늘 정말 뭐 코로나에 콧자만 붙은 종목들은 재료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풍제약은 결국은 상한가를 만들러 가는 모습이었고 저도 상따를 했다가 자꾸 풀리고 힘이 없어서 매도를 그냥 해버렸는데 시간에서 풀릴 것 같았더니 풀리지는 또 않네요. 상한가를 좀 개인이 만드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상따를 안 했었는데 아무튼 신풍제약 준비 잘 해놓고 상한가까지 말아놓는 모습이고 뭐 엑세스바이오도 전고점 일단 넘겨놨죠. 코미팜도 오늘 어마어마했죠. 거래대금도 4천억 많이 실리고 그 다음에 SV인베스트먼트랑 마크로젠이 이뮨메드 관련주로 장초반부터 셌어요. SV는 거의 T상이고 마크로젠도 상한가 힘있게 닫았는데 지금 SV가 지분 매도 뉴스가 있어서 상한가가 풀리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6.46%, 마크로젠은 시간에서 하한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좋은 분위기, 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였고요. 일단 SV 같은 경우 잘 좀 만들어 놓고 강하게 아침부터 뭐 장대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한가가 아니어서 사실 조금 불안은 해요. 그래도 내일 혹시 개파락 후에 이런 식으로 그냥 힘없이 죽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 뭐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크로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마크로젠은 좀 심했네요. 하한가는. 야, 얘는 어떻게 될지 잘 좀 감이 좀 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해제약도 셌고 진원생명과학은 진짜 어디까지 갈런지 이제는 진짜 좀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미 뭐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저 같은 경우는 진원생명과학은 매매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진매트릭스도 어마어마하고요. 뭐 교육주도 반등이 좀 나왔었고 알서포트 반등 좀 나왔었고 송세정제도 반등이 나오다가 많은 느낌인데 저희도 오늘 매매를 MH 에탄올을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시원치 않았어요. 얘네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한번 뽑아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려고는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뭐 오늘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테마에 대한 이야기고 코로나 테마라면 오늘 뭐 기본 다 그냥 반등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로나 테마가 아닌 종목들 중에 파미셀이랑 신라제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얘도 뜬금포로 뭐 코로나 테마이기도 하고 팩사백 신장암 임상에서 AACR 초록에 채택됐다는 뉴스,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있어서 급등하면서 상한가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신라젠 상따했고요, 파미셀도 상따했고요. 저는 오늘 두 종목을 했는데 신라젠은 상한가 트라이를 하는 경우에 실패하고 고꾸라지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도 항상 만족할 만한 수익 혹은 갭도 잘 뛰었던 종목이어서 믿음이 좀 있죠. 그래서 신라젠은 저도 상따를 했고 파미셀들도 상따를 했어요. 진다키트 쪽은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못했고요. 아무튼 저는 과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 올라오는 신선한 상한가들, 그런 종목들, 첫 파동들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테마는 물론 어디까지 얼마나 더 갈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 지금 좀 과열이고 조심을 좀 이제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동을 만들어 갔다가 파동의 정점 구간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테마의 끝물 부분에서요.
뭐 끝물이라고 하기엔 아직 코로나가 너무나도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 및 유럽에서 진단키트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흐름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는 조심은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장이 좋으니까 뭐 셀트리온 제약은 또 진짜 어마어마했죠. 오늘 반등이 또 25% 6%짜리가 나와버리고, 아 참 오늘 진짜 대단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리딩반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고요. 요 구간에서 바닥을 잘 다진다라고 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RFHIC 빼고는 코로나 관련주 아니면 바이오 종목들로 저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도 방송에서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고요. 결국은 오늘 폭발하는 모습이었죠, 수급이. 하지만 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단기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공격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으면 큰 수익을 줬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오지 않고 혹시 추가 하락이 나올 것도 염두를 해 뒀어야 되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의한 큰 리바운딩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바운딩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종목들, 바닥을 잘 다지고 있던 종목들, 시장 폭락 상황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저는 종목을 꾸리다 보니까 ABL 바이오도 좀 사게 됐고요. 오늘 뭐 일단은 오전에, 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정리를 좀 짧게 해버렸어요. 오늘 오전에 시장을 보신 분들은 갭을 띄우고 또 밀리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뭐 기술적으로 처음 혹은 이틀째 정도 반등하는 모양새였으면 오전에 갭이 띄우고 좀 밀리더라도 관망하거나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었겠지만, 오늘 워낙 한 3일차 되는 큰 폭의 상승, 화요일도 8%, 수요일도 5%짜리 상승이 나오면서 13, 4% 반등 후에 맞이하는 세 번째 봉의 자리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얘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정리를 하고, 익절을 하긴 했지만 정리를 하고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웰크론을 장중에 단타로 좀 들어갔었고요. 웰크론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가 의미가 있는 중요한 가격대이고 6,300원대가. 근데 얘가 오늘 이 6,300원이라는 가격대를 갭을 띄우면서 넘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서 뭐 매수한지 거의 몇 분 되지도 않아서 반등이 나와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단타의 느낌으로 매매를 하고 나왔다고 볼 수 있고, MH 에탄올도 어제 코로나 관련주가 순환매 도는 느낌이 들어서 손세정제 쪽이 한번 순환매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까지 일단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반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 베팅 형식으로 들어가서 절반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오늘 손절했던 종목이에요. RFICIC고 마이너스 뭐 1%인가 1.5% 여기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손절을 일단 치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오늘 섹터 자체가 소외돼 버렸죠. 그러면서 어제도 기관 매도가 좀 잡히는 모습. 왜냐면은 최근에 이 시세를 이끌었던 게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의 시세를 꾸준히 이끌어왔던 게 기관의 매수세였는데, 지금 어제 오늘 연 이틀 매도를 보이는 모습. 거기다가 혹시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죠. 그래서 좀 아꼈긴 하지만 매도를 손절을 좀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강약품은 요것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수상하다. 이 1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얘가 결국은 뚫어내려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한번 뽑아낼 수 있다. 저희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제 뚫어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선침의 개념으로 매수를 들어갔고요. 반등이 잘 나와서 19,300원, 800원 이렇게 매도를 걸어놨는데 300원에서 찍고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요. 무엇보다 저는 점심을 정말 편하게 먹고 싶은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그래서 막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밥 먹으면서 매매하고 이런 걸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매매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 저도 이제 아직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식사 자리나 뭐 이렇게 좀 뭐 어려운 분들과 식사하고 이런 자리가 많아서 점심시간에 좀 많이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요 구간에서 그냥 전부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조금 더 시원하게 좀 뽑아줄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 그렇게 마음에 드는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익절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SK케미칼을 저희가 요날 들어갔나? 네, 24일날 이날 들어갔네요. 이날 매수가 들어갔죠. 얘도 요날 하루 폭락 나온 거를 제외하면 시장 폭락 대비 상당히 잘 견뎌내면서 꾸역꾸역 추세를 지켜내주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요때 저희가 들어갔고, 하루 오늘 뭐 오전까지는 좀 지루하게 흘러가더니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음이 드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방은 좀 닫혀 있고 상방으로는 열려 있는 종목들, 뭐 ABL 바이오나 뭐 다 그런 종목들이죠. MH 에탄올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잘 나왔어요. 오후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절반 이렇게 익절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총 5종목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약손절 뭐 1%, 1.5% 이 정도로 전 종목 정리하고 지금 현금 다시 100%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더 기쁜 것 같아요. 수익을 냈다라는 느낌보다 이제 또 편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는 사실 여기서 올라봐야 더 오를까를 기대하기보다는 조정을 염두해야 되는 포지션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 시장 흐르는 거 보면서 다시 포지션을 잡아가면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도 오늘 어제 뭐 한 3일 동안 저도 수익을 좀 많이 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일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0몇 종목 매매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정신이 없었고, 점심 시간까지 매매를 만약에 했다면 아마 최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따라는 기법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좋아도 하고 즐겨도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방송에서 저 뭐 상따 이렇게 해서 뭐 얼마 먹었어요 이렇게 하기가 이제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워낙 익숙해지기까지 손실도 상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정말 큰 기법이잖아요. 먹을 때는 크게 먹지만
그만큼 실패했을 때 혹은 본인이 대응이 잘 안 됐을 때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고 멘탈이 무너지기가 진짜 쉬운 기법이에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많은 연습이 되어야 되고 종목, 그러니까 시장, 뭐 테마,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봐져야 돼요. 호가창의 모습들, 뭐 일봉상의 위치, 그러면서 좀 확신을 가졌을 때 하는 기법이라서 정말 당부드립니다. 요거 뭐 그냥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상한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다음날 시원하게 갭 뜨면 먹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연습해 보실 분들은 근데 또 이렇게 트레이딩을 즐기시는 분들, 뭐 이렇게 단기 수익 매매하고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거 그냥 욕심내지 말고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본인이 트레이더로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은 꼭 거쳐가야 될 관문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알고 지내는 유능한 뭐 프로 트레이더 분들 중에 상단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따를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거든요. 저는 장세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상따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장세가 펼쳐져서 시젠은 진짜 매매했다고 하면 단 한 번도 손실 내고 나온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굉장히 참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얘가 특징이 갭 띄우고 밀어놓고 지지선 만들고 돌려 세우는 이런 특징이 좀 있어서 이때도 요렇게 잘 먹고 나오고 상따까지 들어갔죠. 물량 뭐 많이 실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절반 이런 식으로 큰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EDGC도 여기서 조금 먹고 상따 들어가서 오늘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오전에 좀 많아가지고 신경 쓰기 싫어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에 미리 걸어놓고 그냥 전부 던져버린 겁니다. 봐야 할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샀더라? 셀리버리도 상한가 1일차 때 요렇게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요렇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서 반등 나올 때 이렇게 잘 익절을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그냥 조정받을 때 떨어지면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모양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도 뭐 많은 경험에 의해서 좀 알고 있었어요. 시장이 만약에 폭락하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졌을 텐데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에 요 지지 구간 상한가 나오고 1일차의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 구간을 구축해 놓고 요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권에서 모아서 고가권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되어졌던 거고요. 오늘 매매를 진짜 정말 많이 해서 BC월드 제약도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 이 라인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매매일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다음날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일 닥쳐서 그냥 공부가 되지 않는 종목들, 그냥 막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게 되면 뭐 매매 기준도 없고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패한 매매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BC월드 제약도 보시면은 이 중요한 가격대죠. 여기를 넘겨놓고 너무 티나게 여기를 딱 지지를 해주잖아요. 이 가격대를 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왜 그럼 지지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지? 오이선은 올라오고 한번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인가? 라고 보면서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이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한번 먹고 나오고 여기서 사서 여기는 제가 이거 점심 먹고 있으면서 오르길래 그냥 대충 팔아버린 거라 너무 아까워요. 얘는 여기서 지지라인 구축하고 한번 더 뽑아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심 먹고 이렇게 저도 이제 누구랑 같이 식사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그냥 팔아버렸고요. 오늘 뭐 매매를 너무 많이 해서 진짜 헷갈리네요. 한진칼 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잠깐 뭐 한입 베어 물고 나왔고, 웰크론 오늘 뭐 리딩반이랑 거의 비슷한 타점에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나왔고요. 코미팜도 어제 가지고 있던 거 오늘 시가에 일단 좀 던져버렸다가 다시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 다시 돈 들어올 때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 여기서도 짧게 좀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손절을 한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투매가 전체적으로 다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좀 짧게 좀 먹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도 그냥 여기서 반등 후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러니까 파동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죽지 않고 횡보를 하는 경우에 다시 한번 올려주는 경우 많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렇게 매수해서 이제 상따까지 홀딩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뭐 거의 뭐 그냥 뭐 누군가 세력이 없이 그냥 개인이 뭐 상따를 만드는 것 마냥 그렇게 뭐 계속해서 매도가를 먹지를 않고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조금씩 팔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뭐 이런 상한가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한가를 가려면 오늘 물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가져야죠. 신라젠도 여기서 샀다가 자꾸 풀리길래 비중 조금 줄여놓고 나머지만 홀딩을 했고요. 바미셀도 조금 들어가서 지금 홀딩에 있는 상태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